나이가 두 분 다 되게 젊으신데 어떻게 하다가 빨래방을 창업을 생각하게 되셨나요? 우선은 이제 회사 다니면서 받고 있는 월급으로 이제 살아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아시는 분 중에 빨래방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매출 얘기를 들어보다가 이제 솔깃해서 알아보게 됐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이 계약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 계약을 여태까지 팀장님이 하신 계약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요? 흔히들 아시는 빨래방만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70군데 이상? 아, 70군데 예. 이상 오픈을 하셨다는 거죠? 네, 계약하고 오픈 과정까지 참여해서. 컨설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면 이제 어색하고 또 돈도 좀 왠지 들어갈 것 같고 괜히 받고 안 하면은 계약을 미안하기도 하는 마음 때문이겠죠? 그런 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정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려움은 없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사장님께서 뭐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시더라도 상담을 받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고 준비하는 것과, 이거는 내 상황에서 안 되겠다고 판단하신다는 기준이 있으시려면 기본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좀 적극 추천드리고요. 뭐 컴퓨터로만 조사해서 보는 거랑 직접 부동산 업자랑 얘기를 해서 하는 거랑은 차원이 틀리죠? 부동산은 직접 꼭 방문하셔야 되는 게, 부동산 사장님들도 뭐 많은 문의가 있으시겠지만 직접 방문하는 거나 전화로만 점포를 알아보는 거는 정말 좋은 매물들을 오픈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아, 숨겨져 그래서, 있는. 예, 저는 부동산에 가서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포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고요. 이게 윙카페 장비도 제가 하거든요. 윙카페 장비. 담당해주시는 팀장님께서 되게 책임감 강해 보이고 책임감 있게 알아봐 주셔가지고 좀 신뢰도 가고, 본인 업무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알아봐 주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빨래방 업계에서 이렇게 오래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력도 무시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래 일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믿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팀장님이 상권 조사를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리고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건 점포를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거주하시는 지역부터 이제 상권 순위를 정합니다. 빨래방이 적합한 상권인지부터 접근을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부터 해서 순위를 정하고요. 상권을 순서대로 점포를 개발을 진행을 하고,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소상공인 상권 분석이라는 무료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뭐 저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쓸 수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세대수나 연령대, 그 정도의 기본 자료 정도는 정확한 자료로 좀 데이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거 자료를 근거해서 점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조사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리고 목표는 어느 정도로 잡나요? 항상 계약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당장 내일이라도 점포는 구해다 드릴 수 있지만 정말 매출이 잘 나오고 저희도 이 점포가 빨래방으로서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점포를 찾는다 그러면 최소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또 내지 2달 정도는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권 조사를 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나요? 이게 참 제일 어려운 부분 같아요. 모든 계약자분들한테는 제 점포를 찾는다는 식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 가보면 제가 이제 모르는 상권도 있고 모르는 이제 점포 정보가 있다 보니까 유혹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이 정도 점포면 어느 정도 매출은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에게 이제 계속 주문을 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서 제가 점포를 찾더라도, 제 점포를 하더라도 이 점포는 내가 빨래방을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그때 이제 고객들에게 소개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팀장님도 빨래방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저는 2년 전부터 빨래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동네 자체가 지금 빨래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사 갈 예정인데, 그쪽 지역으로 해서 빨래방은 무조건 하나 정도는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빨래방이 있고 용인 사장님도 빨래방이 다수 있으신데 저만 안 하고 있습니다. 빨래방을 빨리 좋은 상권을 구하셔서 오픈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 빨래방 업계에 오래 있으셨잖아요. 그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정말 많은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시다 보니까 빨래방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서 오픈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예, 확신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빨래방 이외에도 음료 프랜차이즈업이나 다른 뭐 식음료 프랜차이즈업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제 지인들에게 추천을 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도 들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재료값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이나 하물며 저희 부모님한테까지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보통 네, 컨설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면 이제 어색하고 또 돈도 좀 왠지 들어갈 것 같고 괜히 받고 안 하면은 계약을 미안하기도 하는 마음 때문이겠죠? 그런 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빨래방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정말 접근성이 어려운 사업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정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려움은 없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사장님께서 뭐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시더라도 상담을 받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고 준비하는 것과 이거는 내 상황에서 안 되겠다고 판단하신다는 기준이 있으시려면 기본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좀 적극 추천드리고요. 뭐 저희가 아니더라도 브랜드는 굉장히 많다 보니까 꼭 전화 상담 받아보시고 사업 타당성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을 절대 쉽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 사업에 인생의 한 부분을 걸어보겠다 저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결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보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하단 고정 댓글에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으니까요. 전화하시면 바로 팀장님이 응대를 해주시잖아요. 네, 주말이고 야간이고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무조건 받으니까요. 꼭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니면 전화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이메일도 따로 기재를 해드렸고요. 그쪽으로 궁금사항이나 이런 거를 메일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네, 그냥 편하게 문자 주셔도 되고요. 이메일 통해서도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웹상으로만 보고 다 판단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비율로 따진다면 웹상으로는 10이고요. 나머지 90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웹상이 10이고 현장이 90이나 되나요? 네, 책상 앞에서는 절대 좋은 점포를 찾을 수는 없고요. 꼭 현장에 가서 부동산 이제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상권에 대한 저희가 이제 웹상에서 판단할 수 없는 상권에 대한 특징이나 정보 같은 경우를 이제 공유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점포 개발을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파일을 자료를 만들어서 상권 조사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잦은 점포들을 자료를 정리해서 계약자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지금 파일이거든요. 요들에서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주소만 딱 보내버리면 정보나 이런 지도에 대해서 경쟁업체에 대해서도 잘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조금 괜찮다 싶은 매물들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사하고 직접 현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으시죠? 무조건 현장을 직접 나가서 일주일에 3회 정도는 나가서 점포를 찾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이제 명함을 돌려놓고 그 매물이 올 때마다 좋은 점포다 싶으면 현장 가서 직접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탁상 공로는 아니다라는 입장인 거네요. 그렇죠? 예, 저는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커피 한 잔 마시러 출근할 때 그때 잠깐이고요. 무조건 나가서 이제 현장에서 점포를 찾는 상황이에요. 저희도 빨래방 회사를 같이 다녀본 결과 그 탁상 공론을 그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분들을 봤을 때 참 답답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장을 안 보고 자료로만 찾아서 상권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었는데 팀장님은 이제 그런 틀리게 현장 위주의 이제 현장이 90이라고 하셨는데 그죠? 네, 맞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현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점포 찾은 건데 지금 저희가 여기 지금 이쪽으로 해서 빨래방 점포가 있으면 괜찮다 싶었는데 점포가 하나 나왔어요. 여기를 무조건 이쪽으로 해서 점포 나오는 대로 계약을 해야 돼요. 여기가 어떤 부분이 괜찮아요? 일단은 뭐 경쟁업체는 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지금 크게 보면은 이제 반경 한 500m 정도 되는 상권인데 이쪽에 이제 빨래방이 두 곳이 오른쪽 상권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왼쪽 상권에 지금 단독으로 독점으로 지금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상권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쪽으로 해서 지금 점포를 집중적으로 좀 찾고 있어요. 이번 주 안으로는 아마 점포가 확인이 돼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권을 지금 둘러보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게 좋은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팀장님은? 일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권을 여기를 제가 3일째 방문하고 있는데 네. 여기 이제 한번 둘러보시면은 이제 뭐 구주택도 있고 뭐 신축 빌라,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주택형 도로 아파트, 그다음 신축 아파트까지 이렇게 해서 좀 혼합 상권으로 돼 있어서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점포를 좀 찾고 있습니다. 아, 이 보통 빨래방 상권이라고 하면 이 구상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부상권과 신상권이 섞여 있으면 더 좋고요. 이제 네. 세대수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쟁 업체가 없으셔야 돼요. 그럼 세대수는 한 얼마 정도가 적정 수준인가요? 세대수는 많으면 좋고요. 최소 3,000세대 이상은 되셔야 아. 빨래방으로서 조금 운영할 수 있는 상권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될, 꼭 피해야 할 최악의 상권은 어떤 상권인가요? 경쟁 업체가 많고 임대료가 비싸고 일단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구상권, 이런 상권인데도 그 임대료가 뭐 120, 150 이러면 네. 그건 아니라는 얘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인터넷만 검색하셔서 점포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직접 나와보지 않으면 숨어있는 빨래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파악하시고 점포를 직접 보시고 그 시간대별로 나와가지고 상권을 검토해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무인 시대에 어쨌든 문의를 주시는 분이 지금 꽤 있으신데, 무인 시대에 이 컨설팅을 받게 되면 이러한 상권도 직접 조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또 저만이 아니고 저희 이제 다른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점포는 또 지역별로 어느 정도는 상권이 파악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점포 찾는 것들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팀장님, 여기 보시면 네.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네. 저런 아파트들이 있는 상권을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 대형 평수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용할 수 있는 객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소형 평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래방을 이용하실 수 있는 고객들이 거의 대부분 거주하실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일단 평수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네요. 평수를. 네. 컴퓨터로만 조사해서 보는 거랑 직접 부동산 업자랑 얘기를 해서 하는 거랑은 차원이 틀리죠. 부동산은 직접 꼭 방문하셔야 되는 게, 부동산 사장님들도 뭐 많은 문의가 있으시겠지만 직접 방문하는 거나 전화로만 점포를 알아보는 거는 정말 좋은 매물들을 이게 오픈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아, 숨겨져 그래서, 있는. 예, 저는 부동산에 가서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포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고요. 점포가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그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좀 낮춰준다거나 뭐 권리금이 없는 점포를 좀 추천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정보를 좀 많이 얻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현장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나와보진 않고는 절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네이버 부동산만 떠 있는 거 보고 아, 없구나 있구나 판단해서 안 나오거나 나오거나 하잖아요. 예, 여기 상권 같은 경우에도 네. 인터넷 컴퓨터로 봤을 때는 경쟁업체가 있는 걸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한 5개월 전에 이제 네. 폐업된 빨래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예, 그거 직접 오지 않았으면 아마 이 상권도 포기하고 오지 않았을 텐데 직접 와서 확인하고서는 이 상권이 좀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좀 여기를 열심히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맞는 소리네요. 네. 나이가 두 분 다 되게 젊으신데 어떻게 하다가 빨래방을 창업을 생각하게 되셨나요? 우선은 이제 회사 다니면서 받고 있는 월급으로 이제 살아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아시는 분 중에 빨래방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매출 얘기를 들어보다가 이제 솔깃해서 알아보게 됐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부업으로 그러면은 활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그쵸, 맞죠. 제가 없더라도 이제
알아서 돈이 벌어지는 그런 문 시스템 중에서는 빨래방이 좀 인지도도 높고 매출도 많이 높은 편에 속하니까 또 다들 빨래방들 많이 이용하고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 좀 만족도도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스피드 빨래방 상담을 받아보셨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해주시는 팀장님께서 되게 책임감 강해 보이고 책임감 있게 알아봐 주셔가지고 좀 신뢰도 가고 본인 업무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알아봐 주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빨래방 업계에서 이렇게 오래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력도 무시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래 일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믿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담을 받아보니까 이제 직접 가보진 않고 상담만 받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와닿는 게 크게 없었는데 이제 오늘은 직접 현장에 와봤어요. 현장 와봤는데 생각보다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주변 환경도 볼 수 있었고 좋았습니다. 아, 나 말 잘 못하는데 일단 잠시만 다시. 그 경쟁업체가 좀 많이 노후화된 그런 매장이면 그 근처에서도 좀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상권 자체가 예전에는 뭐 큰 상권을 하나로 했을 때 독점으로만 할 수 있는 점포를 많이 찾았다 그러면 요새는 워낙 빨래방을 이용하시는 고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권 안에 빨래방이 2-3개 정도 운영이 되더라도 매출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확실히. 요새는 뭐 겨울철만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계절이 매출이 조금 비슷하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제 고객들이 이용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크게 경쟁업체가 있다고 해서 여기는 꼭 들어갈 수 없다. 여기는 뭐 들어가서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같이 이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이 계약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 계약을 여태까지 팀장님이 하신 계약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요? 흔히들 아시는 빨래방만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70군데 이상? 70군데 예. 이상 오픈을 하셨다는 거죠? 네, 계약하고 오픈 과정까지 참여해서 빨래방 이외까지 합치면 뭐 100건 정도 이상은 충분히 장비 설치까지 해서 그렇게 많이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점주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틀릴 텐데 점주님들이 요구하는 그 가장 곤란한 경우는 어느 부분인가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사업이긴 하지만 장비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값을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무료 봉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수고 수당 정도는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제 조금 강력하게 할인을 요구하신다거나 아니면 점포를 찾아드렸는데 정말 좋은 점포를 이 점포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점포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포 같은 경우에도 반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러다 보면은 더 좋은 점포를 찾을 자신이 없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조금 어려운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못 하시는 거네요. 아무래도 이게 큰 투자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약자분들도 부담감이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점점 커지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점포와 아무리 좋은 장비를 제안을 드리더라도 쉽게 결정을 못 하시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그거는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당연한 거예요. 아무래도 큰 투자 비용을 쓰면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쉽게 결정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꼭 뒤에 이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매출이 안 나오거나 정말로 뭐 쉽게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보시는 것 자체는 정말 좋으신 이제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반대로 어떤 점주님들은 너무 쉽게 결정을 하시는 점주님들도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제일 부담이 되는 이제 고객님들이시죠.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니까 네, 또 저희를 믿어주시는 건 감사한데 저희한테 모든 걸 이제 의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점주님들도 어느 정도의 그 공부가 필요한 거네요. 네, 아무래도 직접 거주하시는데 주변으로 점포를 찾다 보면 또 저희보다는 이제 고객님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상권에 대해서는. 그래서 점포 개발을 하거나 점포를 결정할 때에도 저희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고객님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 정도는 같이 공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상권 분석에 대해서 아직도 저희가 상권 분석에 대해서 할 이야기도 많고 보여줄 게 많잖아요. 예, 이건 정말 일부분이고요. 지금은 제가 좀 멀끔하게 입고 있는데 네. 이런 날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이제 더운 날, 추운 날, 비 오는 날 좀 움직이다 보니까 편하게 입고 다니는데 오늘은 무인시대 촬영도 있고 조금 깔끔하게 오늘은 이제 컴퓨터 업무가 좀 있어서 깔끔하게 입고 나오는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무인시대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무인 시대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무인 사업에 대해서나 아니면 빨래방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뭐 정확한 정보를 이제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가져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살려서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또 실제적으로 창업이나 이제 그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사업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시고 그다음 사업을 해도 될지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이제 현 상황과 이제 상권이라든지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으시면 아무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주저하지 마시고 저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무인 사업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쉽게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같은 이제 저희 업체들이 많으니까 꼭 상담 받아보시고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